자, PPT가 몇 페이지 유실을 돼서 일단 3단원을 먼저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1단원에서 메서드라는 게 뭔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서 하려던 얘기가 이제 메서드에 대한 약간 고급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3단원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코딩 테스트 준비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사실 오늘의 메인 이벤트가 이 3단원이에요. 근데 이 코딩 테스트라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메서드라는 개념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1단원을 먼저 진행을 했던 거고요. 1단원만 얘기하고서 바로 3단원으로 넘어가면은 이 부분의 내용을 나중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냥 메서드를 이야기한 김에 메서드를 먼저 여기서 다 정리를 하자라는 게 이제 그 수업 설계였는데, 아침에 PDF 변환하다가 제가 몇 페이지를 지금 날려먹어갖고 지금 되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원래 강의 교환이 이렇게 지금 PDF로 이렇게 쭉 책 쓰듯이 서술을 해놓은 게 이게 원래 강의 교환 원본이에요. 요거를 그날 수업 분량에 맞춰서 제가 이제 스크린샷으로 PPT에다 옮기면서 수업 분량을 매일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시간 짬날 때 그 날라간 거 다시 페이지 변환해서 넣어야죠.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케이스가 1번 포트폴리오, 2번이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 코테라고 많이 불러요. 3번이 이제 기술 면접.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거는 IT 관련된 직종이라고 하면은 다 들어가는 공통사항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우리는 코딩을 배운 다음에 코테를 준비하는 거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그 밖에 다른 비IT 프로그래밍이 아닌 IT 직업 같은 경우에는 코딩이라는 거를 평상시에 그렇게 깊게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코딩 테스트 준비하면 되게 힘들어요. 원래 우리 수업은 이제 1번 요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것만 이제 대비하는,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커리큘럼인 건데, 이것만 해놓고 이제 학생들을 종강을 시켰더니 이제 나중에 요거 준비하느라고 2개월, 3개월 이상이 걸려버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기술 면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한 50% 정도는 수업하면서 짧게라도 이제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예전부터 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반 수업부터 제가 도입을 한 게, 이 코딩 테스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코딩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직전에 입문까지는 그래도 좀 대비를 해놓자 라고 해서 지금 수업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그 수업 교환으로 절대 사용을 안 해요. 다 교환 제가 다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매번 수업 콘텐츠를 계속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자, 코딩 테스트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서 입사 지원자가 기술적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알고리즘이나 직무 연관성 있는 기술에 대한 구현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게요, 아마 공식일 거예요. 수학 공식.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이제 공식이란 표현은 안 쓰고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알고리즘에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 디자인 패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설계를 뜻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 IT 계열 대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코딩 테스트 100% 실시합니다. 이건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대우가 좋은 회사라고 하면은 무조건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좀 중소규모나 스타트업은 코딩 테스트 안 보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그 잠깐 녹화 멈추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은요, 일단은 이력서를 먼저 제출할 거 아니에요. 이력서 보고 통과하면은 면접을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 이메일로 문제를 줘요. 그래서 이거 코딩 과제 풀어갖고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코딩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면접이 되는 거죠. 이때 1차 면접이 그 일단 실무진, 그 다음에 2차 면접은 이제 경영진,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무 면접에서 기술 면접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은 이거 코딩 테스트 풀어오라고 과제 냈더니 요즘은 다 GPT 써서 문제 해결하거나 인터넷 검색해서 풀어갖고 자기 실력을 이제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꼼수가 늘어날수록 그 꼼수를 걸러내는 체계가 점점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곳은 이제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코딩 테스트 준비를 위한 온라인 문제은행이에요. 레벨별로 문제를 선택해서 풀어볼 수 있고요. 채점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레벨 0가 입문 수준하고 기초 수준이고요. 레벨 1, 2가 초급, 레벨 3가 중급, 레벨 4, 5가 고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레벨 0에 도전하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마무리됐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1개월 차 안에 자바에 대해서 정리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활용한 레벨 1, 2를 풀기 시작을 해요. 레벨 1, 2가 풀리면 이제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중견기업 이상 의사가 있으면 이제 레벨 3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업 준비에서 레벨 3까지 하시는 게 안전빵이에요. 그리고 나는 네카라쿠베 정도는 도전할 거다 라고 하면은 레벨 4, 5로 갑니다. 이 프로그래머스 이외에 백준이라던가 코드트리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 이 백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여기는 문제가 좀 짜증나요. 되게 이상한 공식들을 지네다가 직접 만들어갖고 막 문제 출제하고 그래요. 그리고 코드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새로 이제 생성된 건데요. 최근 실제 기업 기출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래머스에 있는 문제 한 206, 전체 문제가 260문제 정도 돼요. 그거를 어느 정도 섭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코드트리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최근 기업들 기출 문제 같은 거를 접해 보시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근데 코드트리까지 가는 거는 나는 진짜 네카라쿠베의 뜻이 있다 이런 경우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중견기업 정도 보겠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머스에서 레벨 1, 2 조금 더 준비하고 싶다 하면 3까지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부터 네카라쿠베 목표로 해서 나는 레벨 4, 5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 다 풀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취업 안 돼요. 그런 데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뻔해요. 인턴은 가능할 거예요. 한 인턴 1년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취업에 실패하겠죠. 유튜브 같은 데서 몇 번 나오죠. 인턴이 이제 1년 동안 하고서 이제 재계약 안 하는 식으로 많이 걸러진다고.
현실적으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경력 없으면은 취업 힘들다고. 그래서 목표로 하는 회사가 어디이시건 간에 일단 경력 1년차, 2년차 정도까지를 스펙 쌓는 걸로 보셔야 돼요. 현재는 삼성 이외에는 공채로 이제 신입 채용하는 게 없죠.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전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회사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좀 규모가 작은 곳에서 먼저 예행 연습처럼 한 1, 2년 정도 경험한다라고 생각까지 하셔야 안전빵이에요, 사실은. 자,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사이트가 이제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예요. 이제 요 과정을 이제 같이 해주세요.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세요. programs.co.kr. 구글에서 그냥 프로그래머스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처음 접속하시면 이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셔야 돼요. 뭐 회원가입이 뭐 크게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갖고 있는 SNS 계정 연결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스라고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로그인 버튼 나오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요거 눌러서 뭐 구글이나 카카오 같은 거 연계해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로그인 되시면 이제 여기 1번 사이트 메뉴에 코딩 테스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문제들이 추르륵 하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모든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 문제 다인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메뉴들은 모든 문제를 수준에 따라서 좀 구별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가장 베이직한 게 인문 문제예요. 인문 문제가 총 100문제로 돼 있어요. 일단 우리 수업의 1차 목표가 앞으로 2주 안에 그 100문제 다 클리어하는 겁니다. 자, 인문 문제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100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체크를 잘못했네. 언어라고 드롭다운 내리면은 이제 언어별로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파이썬이 아니고 찾아보시면 자바 있어요. 여기 자바 있죠? 자바 체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은 날짜별로 하루에 4문제 정도씩 이렇게 얘네가 제시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날짜별로. 처음에 접속하시면 이게 이틀치밖에 안 나와요. 요거 이틀치를 다 풀면은 그 다음에 또 이틀치가 오픈되고 그런 식이에요. 하루 지나야 오픈돼요. 이제 여기서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총 25일이 걸린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날짜별로 제시되는 게 일반적인 그 학습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어요. 무작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하나씩 도전하려면은 일단 자바를 다 떼고 도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 전체 100문제 중에 수업 진도에 맞게 제가 따로 문제를 이제 뽑아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아무 문제나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이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제출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가 있고 솔루션이라는 형태의 메서드가 있어요. 파라미터 2개를 받고 있고 정수형을 반환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넘1에서 넘2 뺀값을 리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코드 패턴 때문에 지금 메서드를 오늘 먼저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교시에서 실습하셨던 내용은 요거 만드는데 그 전교시에 실습하셨던 내용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간에 잠깐 날려먹은 부분은 사실 요거 하는 데는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페이지가 열리면은 클래스하고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만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까지는 세팅이 돼 있고 아마 리턴은 무조건 0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요 문제를 읽어보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라미터가 이렇게 2하고 3이 전달됐을 때 리턴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라고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걸 참고해서 저 문제를 푸는 거예요. 풀면은 여기 아래쪽에 코드 실행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은 딱 입출력 예시에 맞게끔 실행하고 결과가 표시가 돼요. 만약에 에러 나면 어디가 에러 났는지 안 나와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코딩하면 몇 번째 줄이 에러다. 그 다음에 에러 내용이 뭐다. 에러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거 스크랩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에러 나면은 그런 거 안 나와요. 어쨌건 실행을 해서 전부 통과가 됐다라고 여기시면은 이제 제출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 나와 있는 입출력 얘가 지금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입출력을 초록한 테스트해요. 보통 한 10번 정도 테스트해요. 그래서 그 10번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면은 이제 정답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점수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파일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 원형을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이게 지금 문제 아까 전 페이지는 제가 풀이를 넣어놨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처음에 나오는 그 문제 원형이에요. 매개 변수 받고 무조건 0을 리턴하고 있죠. 모든 문제가 기본적으로 다 0을 리턴할 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었던 개념을 넣어야죠. 우리는 아직 스테이틱이라는 게 없는 케이스는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틱 키워드 붙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메인이 없죠. 기본 코드는. 그러니까 얘는 혼자 놔두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메인을 넣어줘야 돼. 실행하려면 메인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를 갖는 애는 퍼블릭 키워드를 가져야 되죠. 이렇게 코드 세팅해주고 이 솔루션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하면서 여기 예시에 있는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줘요. 이렇게 구성해갖고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를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코드 작성하면서 실행했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는 다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잘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가늠이 되겠죠. 가끔 이제 요 과정 귀찮으니까 눈으로 봐서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푸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두 번 해보고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파일 만들어서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내가 완성되는 코드를 만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다 완성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num1에서 num2를 뺀 결과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코드가 이 answer라고 하는 변수가 항상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무조건 이 변수를 항상 유지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안에 다 지워버리고 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수 타입을 반환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풀렸으면 이제 내가 만든 코드를 싹 다 여기다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제출하시면 돼요. 코드 실행해서 실행되는 거 확인하고 나면은 제출하기 눌러서 이렇게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저는 인문 100문제 지금 미리 다 풀어놨어요. 근데 이게
다 파이썬으로 풀고 자바는 반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시면 저도 따라 같이 해야 돼요. 어쨌건 여기 있는 거 다 풀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달력 누르면은 내가 이거를 언제 풀었는지 쭉 나와요. 문제 시도한 날짜가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요거 다 모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코테 문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10문제 뽑아왔습니다. 문제는 다른 규칙 없이 어제 공부했었던 연산자들만 사용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10문제들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 PDF 파일 클릭하시면은 제가 링크 걸어놔서 바로 가거든요. 자, 제가 열어볼게요. 아이고, 비밀번호 틀렸네. 자, 근데 PDF에서 링크를 바로 클릭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던 페이지가 바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문제 풀고 나면 다시 뒤로 가야 돼서 좀 귀찮아요. 아, 비밀번호 계속 틀리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모든 웹페이지가 다 똑같은 건데요. 링크 클릭할 때 Shif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뜹니다. 그럼 여기서 풀고 정답 확인하고 창 닫아버리면은 이거 뒤에 그대로 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까지는 요 내용까지는 주말반 수업에서 똑같이 수업을 해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국비반에서만 하는 거예요. 깃허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선행하신 분들은 아마 저랑 같이 하셨을 거예요. 깃허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소스 코드, 쉽게 설명하면 원래는 정확하게 설명해 형상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되게 복잡한 개념인데 그 개념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 전용 웹하드예요. 근데 꼭 프로그래밍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모든 분야의 IT가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작업한 코드를 올리는데 그걸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끔 퍼블릭으로 오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만 보게끔 프라이빗으로 나만 볼 수 있게끔 잠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퍼블릭으로 등록되면은 구글 같은 데서 검색도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회사들도 여기에서 자기네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이제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있죠?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도 여기 등록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돼 있고요. 자, 이 깃허브라는 사이트가 쉽게 말하면 프로그래밍을 위한 웹하드 같은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는 로그인부터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아직 가입이 안 돼 있으시니까 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직은 가입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 코드들이 이제 쭉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등록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요 페이지는 우리 거의 후반부에 공부할 스프링부트 실습용 코드예요. 지금은 예제하다가 몇 줄 안 되죠? 그때 가면은 이마만큼의 코드를, 이마만큼의 분량이 되는 코드 한 서너 개를 한 시간에 실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단축키를 통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 내가 작성한 코드를 올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는 이제 여러 명이 동시 작업할 때 쓰는 거예요. 팀 작업할 때. 그건 나중에 우리 팀 프로젝트 할 때 경험해 보기로 하고,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올리면요, 코드가 업로드되는 히스토리가 다 저장돼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클릭하면 이 사람이 언제 어떤 파일에서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 마이너스는 지운 거고 플러스는 추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히스토리가 관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코드를 매일 올리면 내가 공부한 히스토리가 그대로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자기 깃허브 주소 꼭 넣으셔야 돼요. 다 봅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 제가 만들었어요. 떡 하고 갖다 주면 진짜? 당신이 만든 거 맞아요?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요즘 강사가 포트폴리오 해주는 굿비도 되게 많대요. 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직접 만든 거다라는 걸 증빙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히스토리를 오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깃허브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매일매일 내가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내가 등록을 한 그 빈도가 메인에서 이렇게 초록색 도표로 시각화가 되는데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잔디 키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깃허브에다가 뭔가 내가 작성한 코드를 업로드하는 행위를 커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하셨던 혹은 취업에 성공하셨던 분들 후기 같은 거 보면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1일 1커밋.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공부한 걸 여기다 올리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여기에 취업하기 위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휙 하고 뛰어있으면 이때 뭐 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럴 건데요.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확실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 나 여기 이때 뭐 했지? 뭔지 몰라도 되게 비어있네요, 여기. 작년 이때는 제가 프로그래밍 수업 안 하고 데이터 분석 수업 했어요. 쓸 일이 없었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뭔가 내가 공부한 거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올리는 거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니에요. 이거 7개월, 6개월, 7개월 후에 종강 딱 했을 때 취업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6개월, 7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준비를 착실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내가 그 기간 동안 확실하게 준비했다라는 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거라고요. 이력서에 우리는 되게 의리의리한 이력들 쓸 거 없잖아요. 신입이니까. 당연히 없죠. 경력직이 아니니까. 자기소개서 의리의리하게 써도 어차피 개발직은 자기소개서 안 봐요. IT는 자기소개서 안 봐요. 자기소개서 열심히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왜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읽을 사람들은 다 공돌이야. 문장력이 그렇게 훌륭한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소개서 시간 그렇게 투자 안 해도 돼. 다행히 자기소개서는 여기 학원에서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잡아줄 거예요. 취업 준비해 주시는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소서는 다 다듬는 거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만 잘 따라가도 은근히 나와요.
강남에서 자소서 컨설팅 한번 받으면 회장 50만 원인가 그래요. 공짜니까. 자, 그래서 지금 코딩 테스트 하는 거랑 그다음에 GitHub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GitHub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이제 빠르면 오늘 오후, 조금 늦으면 이제 다음 주 초반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자바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할 건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머스 사이트랑 지금 이 GitHub을 연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프로그래머스에 제출한 그 정답이 이제 GitHub으로 매일매일 자동으로 전송이 될 겁니다. 여기에 꾸준히 뭔가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코딩 테스트 문제만 열심히 푸는 것만으로 여기에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자동으로 기록이 남는다고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쓰셔야 됩니다. 다른 브라우저 안 돼요. 무조건 크롬이에요. 이 풍선은 뭐지? 크롬 브라우저에서요,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세요. 자,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크롬 브라우저가 다른 브라우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얘도 익스텐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팩을 여기다 막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백준 허브라고 검색을 하세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삭제하고 다시 깔게요. 백준 허브라고 검색을 하면은 들어왔을 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크롬에 추가라는 버튼이 뜰 겁니다. 눌러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하시고요. 자, 브라우저 탭을 하나 다시 여신 다음에 GitHub 사이트에 가입을 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사이트 주소는 github.com이에요. 여기 사이트 메인에서 사인 업이라고 누르면은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입력 항목들이 나와요. 이거 따라가시면 돼요. 한글화가 안 돼 있긴 한데 뭐 크게 많은 걸 입력하진 않으니까요. 뭐 따라가시고 혹시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가입까지 끝난 다음에 GitHub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태로 있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이 GitHub이라는 곳에 처음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저는
왼쪽에 뭐가 지금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저장소라고 부르거든요. 레퍼지토리라고 불러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폴더예요. 이 GitHub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내가 쓸 수 있는 소스 코드 전용 웹하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량 무제한이고 무료예요. 물론 한 달에 $4씩 결제하고 유료 버전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유료 버전까지 안 쓰셔도 되고요. 이 사이트에서 코딩 전용 AI를 제공해 주긴 하거든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건데 걔는 이용료가 1년에 $100예요. 물론 무료 버전도 있긴 한데 무료 버전은 되게 멍청해요. 솔직히 코파일럿은 저도 실제로 개인 업무할 때는 되게 잘 써요. 강의도 하고 있지만 가끔 이제 외주 개발 받아서도 해요. 왜냐면 실무 감 떨어지면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필드 나가셨을 때 고려해 보시고 일단은 무료만 쓰셔도 돼요. 무료로 써도 폴더 만드는 거 제한 없고요. 그 용량 제한 같은 것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전체 용량은 무제한인데 파일 하나가 50메가가 넘어가면 못 올려요. 그러니까 한 개 파일의 용량만 조심하시고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처음 들어오셨다면. 아니면 기존에 조금 써보셨다면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이대로 놔두고요. 요 GitHub 자체를 사용하는 거는 따로 진도 나가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로그인한 상태로 그냥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롬에서 요 퍼즐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지금 내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확장팩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백준 허브라는 애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풍선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이제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GitHub으로 로그인을 해서 GitHub과 연결시키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얘를 누르면은 네. GitHub을 지금 브라우저에다 GitHub을 하나 이미 로그인해서 띄워놨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이렇게 바로 뜨거나 아니면은 뭐 연동 확인 같은 확인 페이지 한번 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페이지가 뜨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백준 허브라는 페이지가 뜨면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이 작업을 완전히 처음 하는 경우. 그러면은 내가 코딩 테스트에 제출한 답안이 GitHub에 저장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 GitHub 사이트에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완전 처음 작업하시는 경우는 Create a new private repository. 레파지토리가 폴더라 그랬죠? 새로운 폴더 생성하기.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내 폴더 이름을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뭐라고 할지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코딩 테스트 뭐 그렇게만 넣으세요. 근데 오늘 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집에 가서 내가 이거를 좀 이어서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학원에서 이미 폴더를 만들어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집에서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폴더에 연결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선택하는 게 이 마지막 항목이에요. 링크 걸기. 그래서 기존에 해놨던 게 있으시는 경우에는 이 아래 거를 선택하시고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폴더 이름을 기입하시면 돼요.
자, 각자 상황에 맞게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거 클릭하신 다음에 그 저장소 이름 입력하세요. 네, 저도 연결입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고 Get Started 누르면 네, 이런 화면 뜹니다. 그럼 이제 Successfully Linked 연결이 잘 됐대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도움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럼 GitHub 사이트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왼쪽에 조금 전에 내가 생성 혹은 연결하기로 한 폴더가 보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페이지가 이 화면이 아니면은 이 고양이 아이콘 한번 클릭하세요. 요거 한번 클릭하시면은 첫 페이지로 돌아가요. 요거요. 자, 이 생성된 그 폴더 안으로 진입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자, 아무거나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두 수의 합 1번부터 4번까지는 되게 쉬워요. 자, 1번 두 수의 합을 열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은 정수 넘1과 넘2가 주어졌을 때 넘1과 넘2의 합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1이 2고 넘2가 3일 때 5를 리턴한다. 두 개 더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메인 메서드에서 자, 여기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서 직접 풀 때는 메인 굳이 안 넣어도 돼요. 프로그래머스에서 직접 풀 때는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내가 이걸 한 번에 잘 안 풀린다, 좀 차근차근 봐야겠다 싶으면 이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푸는 건데 그때는 메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는 딱히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num1과 num2를 받아서 더한 값을 리턴하래요. num1과 num2를 더한 값을 변수에 넣어서 리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num1 플러스 num2가 되겠죠. 요거는 뭐 틀릴 리가 없는 문제니까 이렇게만 이제 답안을 완성하신 다음에 자신 있으면 실행 안 하고 그냥 바로 제출하셔도 돼요. 자, 제출로 치점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8개 케이스를 채점을 했고요. 정답입니다 라고 팝업이 뜬 다음에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팝업이 그 표시가 나와요. 요거까지 나타나면 GitHub 사이트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제 프로그래머스라는 폴더가 생겨 있을 거고요.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문제 레벨별로 폴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거는 다 레벨 0이기 때문에 0이라는 폴더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푼 문제 이름으로 폴더가 생기고요.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문제 내용이 이렇게 자동으로 쫙 정리가 돼 있을 거고 그 안에 내가 답안으로 제출한 소스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소스 파일 확인해 보시면 내가 제출한 답안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프로그래머스 안에 0 말고 다른 폴더가 없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한꺼번에 링크로 같은 링크로 묶여요.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여기 저 백준 같은 경우는 백준 안에 실버 안에 1427 이렇게 폴더가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게 묶여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처음 해보셨다면은 프로그래머스 밑에 0 밑에 뭐 1 문제 번호하고 문제 이름으로 폴더가 한꺼번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샘플로 한번 응시해 보시고 처음에 나오는 두수의 합, 두수의 차 그거는 되게 쉬운 문제니까 따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서 코드 안 옮기셔도 될 거예요. 내가 바로 결과 확인할 수 있는 건 자신 있으면 그냥 푸는 거죠. 뭐. 해서 이 깃허브에 내가 제출한 답안이 잘 연동되는지 뭐 주말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진짜로 이 과정 하시는 준비하시는 동안 하루에 최소 한 문제라도 답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깃허브이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갔을 때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수단이에요. 이거는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모든 IT 직군에서 이 사이트는 다 써요. 근데 이제 맨날 실습한 거를 올리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직접적으로 하면은 포트폴리오로 작업한 게 이제 진도가 안 나갈 때도 있을 텐데 여기에 맨날 내가 포트폴리오 작업한 거 매번 올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코딩 테스트를 걸어놓으면 이제 그거 하루에 한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뭐라도 하루에 한 문제 푸는 거죠. 참고로 이제 프로그래머스에 그 답안 제출했을 때 정답으로 인정된 것만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요거까지만 얘기 드리고 그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가 오후에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식사 갑시다. 자, 여러분들 깃허브 저장소 여시고요. 여기 맨 오른쪽에 세팅스라고 들어가 주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게 프라이빗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공개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지를 못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회사에서 작업하는 거는 프라이빗으로 당연히 해야겠죠. 오픈하면 큰일 나요. 근데 취업 준비하는 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세팅스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롤 맨 밑으로 내리세요. 여기 데인저 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체인지 비지벌리 레파시토리 비지벌리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서 버튼 한번 또 누르고 여기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시면은 퍼블릭 권한으로 바뀝니다. 자, 퍼블릭 권한으로 바뀌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 생성된 저장소 첫 페이지로 오시고요.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브라우저에 있는 주소를 복사하셔서 여러분들 저하고 1대1로 개인톡도 연결돼 있으시죠? 그 개인톡에다가 여러분들 저장소 주소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진행 사항을 제가 틈날 때마다 들어가서 볼 겁니다. 원래 이 깃허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리누스 토발즈라고 리눅스 운영체제를 창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약간 반사이코인데 대학교 때 방학숙제로 지 혼자 투닥투닥 만들었고 인터넷에 공짜로 풀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현재 네트워크 모든 보안 체계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가 만든 시스템 관리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거. 근데 그게 쫙 커진 거예요. 원래 깃허브는 리눅스 쪽 하는 애들이 더 목매달고 씁니다.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식사 다녀오시면 되고요. 식사 다녀오신 후에 요거 10문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 사이에 아까 중간에 빠졌던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다 푸시면은 이제 넘겨드릴 거고요. 이거 연구과제라고 제시해드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숙제는 아니에요. 전 기본적으로 숙제는 없어요. 숙제는 여러분들 그날 공부하셨던 거 집에 가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가 암묵적인 과제인 거고 공식적으로 나가는 과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숙제로 넣은 거 아니고 이따 수업 시간 중에 오후에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푸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뭐 괜찮긴 한데 5번 문제는 제끼세요. 5번 문제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이에요. 5번 문제는 우리 지금 수업 범위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5번은 넘어가세요.